자, 그럼 이어서 요 거리나 시간을 계산하는 거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걸 보면 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약상에서 거리가 길면 안 되겠죠. 왜냐면 최단 거리를 대부분 다 계산하는 거니까 최장 거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쭉 보면 얘가 이렇게 이쪽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제약이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돌든 상관없는데 첫 번째는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갔다가 그냥 끝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A 지점에서 이렇게 지점을 모두 방문해야 되는 거지 돌아오는 건 없죠, 일단.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있고, 갔다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어차피 다 돌아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최단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이쪽으로 가면은 75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생략을 해봅시다. 여기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거 생략하고, 제가 20이죠. 서브 20이고 B가 22예요. EF가 26입니다. 이걸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B에서 C는 25죠. 그렇죠? C에서 D는 13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에서 F까지가 19고, 얘가 19고, D에서 F까지가 14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A는 이쪽으로 못 가니까 무조건 B로는 가야 되죠. B로, 그죠? 자, B로 간 다음에 2로 가는 경우와, 자, C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2로 가는 경우, C로 가는 경우, 그죠? 자, C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C로 가면 D로 가야 되죠. 무조건 F로 가면은 경로가 겹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C로 D로 갔을 때 F로 가는 요 경로가 하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로 갔어요. 그럼 이제 F로 무조건 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F로 갔을 때는 D하고 C로 가는 경우가 있고, C하고 D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D에서 C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F, C, D로 가는 경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B에서 C,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B, C, D, F가 있는 거고, 여기 2에다가 이렇게 간 거죠. 그죠? 좀 지저분하게 됐네요. 써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쓰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쭉 다 써본 거예요. 그러면 경로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여기까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8이죠. 그 다음에 B에서 E까지 가는 거리가 22예요. 그죠? 2에서 F까지가 26이고, 여기서 갈라지죠? F에서 D로 가는 거는 14고, 그 다음에 23이 되고, 2에서 F로 가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28이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F에서 C로 가는 거는 19가 되고, D에서 C로 가는 건 13입니다. 이게 가장 작겠죠? 어차피 여기까지 똑같은데, 위에 있으니까. 둘 중에 얘가 더 작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28 똑같이 가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게 22예요. 13이 되겠죠? D에서 F로 가는 건 14고, F에서 E로 가는 게 26입니다. 26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랑 얘랑만 비교하면 되니까 얘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얘가부터 작은지만 비교하면 되니까 어차피 얘하고 얘는 같죠? 얘도 얘로 같겠고, 얘도 얘랑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 얘가 25네요. B에서 C까지가 25죠. 얘가 22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 그죠? 25네요.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워볼게요. 지워보면은 25하고 13, 14가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22하고 25니까 여기는 3만큼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작겠다. 라는 거죠. 그럼 키로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면은 여기가 40이 되고 53에다가 그 다음에 50이 되니까 여기 40이 되니까 얼마가 되죠? 요게 50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43이죠. 계산하면은 43, 53이 되나요? 요게 계산하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얼마인가요? 이게 계산하면은 50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43, 그죠? 계산하면은 43에다가 13이 되니까 계산 잘못했네. 얘가 20이네요. 20, 그죠? 20이죠. 얘가 어차피 내용은 똑같죠. 그래서 20에다가 22, 26에다가 14하고 13을 더하는 거죠. 그죠? 자, 계산하면은 이게 5가 되고 하나 올라가니까 7에다가 95km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20이죠. 20. 여기가 28이 아니고 20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95km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정답이 2번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제 20이라고 써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두 번째로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 두 번째로 짧은 거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가 20이에요, 지금 현재. 그쵸? 그럼 여기가 이제 22니까 어떤 게 더 두 번째로 짧은 거냐라고 해보면 얘가 26입니다. 20이니까. 밑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밑에 거랑 비교해보면 어차피 얘도 날아가겠고, 그 다음에 13 날아가겠죠? 26 날아갑니다. 그러면 얘는 31이 되고 여기는 39가 되죠. 여기 계산해보면 여기가 41이죠. 여기가 39입니다. 이 길이 두 번째로 짧은 길이에요. 그래서 A, B, C, D, F, E로 가는 게 두 번째로 짧은 거니까 이거죠. A, B, C, D, E, F로 가는 게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 그죠? 그래서 요 길이를 판단한 거고,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B, C, D, F를 방문하는데 출발할 때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F 지점까지는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택시를 탔다 이거예요. 택시. 자, 그래서 복귀할 때는 여기까지 갔다가 복귀할 때 이리로 가야겠죠. 그래서 버스를 탄 겁니다. 자, 그래서 버스와 지하철역까지는 0km고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그 다음에 버스는 요금이 따로 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이제 일단 버스 한번 지하철 한번 타겠죠. 그러니까 2,350원이 일단 나오고, 택시를 타는데 택시가 킬로미터당 1,400원이에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1,400원당 나오는데 이게 26km를 가야 되니까 2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8, 1, 2 이렇게 되겠죠. 4, 2, 4 이렇게 되나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1, 2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죠. 계산을 이렇게 합시다. 막 계산하려고 했는데 계산하면 0, 2가 되겠죠. 4, 6, 24, 8, 6이죠. 그죠? 그래서 4에다가 그 다음에 6에다가 3, 6, 36,4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은 38,750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는 길을 택시로 타고, 이때는 지하철 타고 가니까 뭐 지하철 요금 안 나오겠고 택시 요금 나오고 버스 요금 나오겠죠. 그래서 38,750원이다. 자, 이런 거고. 자,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재직 중에 이사원이 있는데 상사로부터 부스 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하라는 지시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스 운영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죠. 자, 그럼 읽어보면 이사원. 자, 그래서 우리 부스는 가장 큰 부스를 빌려야 된대요. 자, 부스를 빌리니까 요걸 빌리겠죠. 가장 큰 부스를 빌려야 되고, 책상과 의자는 면접관 1명과 지원자 2명이 마주볼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줘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 1명과 지원자 2명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자, 진열대 1개와 입구와 출구의 안내판도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구매할 것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스당 책상이 몇 개 필요하냐면, 지금 이 사람은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책상이 그 한 개가 있으면 되고, 그죠? 마주 볼 수 있는 형태로 돼야 되니까 책상과 의자가 면접관 1명과 지원자 2명이 이렇게 마주 봐야 돼요. 이렇게 마주 보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책상이 1개 필요하고 의자가 3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책상은 2개를 주니까 뭐 더 이상 필요 없고, 의자가 추가적으로 1개 필요하죠. 1개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진열대예요. 근데 진열대는 안 주죠. 그러니까 진열대 1개가 필요하겠네요. 1개가 추가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내판이 필요한데 안내판은 부스당 1개밖에 안 주니까 안내판도 하나가 더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의자가 1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내판 1개, 진열대 1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12,000원에다가 15,000원이 더 필요하니까 51만 5천원을 지불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14번을 보게 되면 이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대기하는 지원자들에게 회사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것도 그냥 여기다 놓고 풀게요, 제가. 자, 봤더니 뭐 의자는 각각 면접관 2개, 지원자 2개, 그 다음에 뭐 접수자 2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자부터 한번 세워볼까요? 의자는 2개, 2개, 1개, 15개니까 총 20개가 필요하죠. 의자가 자, 20개가 필요한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조명은 부스 각 모서리와
중앙에 한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명이 몇 개 필요한 거죠? 총? 조명은 5개가 필요합니다. 5개.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책상과 노트북은 면접 관 접수자 앞에 한 개씩 배치되어야 되니까 이 면접관이 몇 개예요? 면접관이 총 2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접수자가 1명이니까 총 책상은 3개가 있어야 돼요. 3개. 그죠? 3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트북도 각각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노트북도 여기 밑에 보면 3개죠. 3개가 필요하다. 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카페트는 부스 전체를 꽉 채울 수 있도록 4m짜리 2개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페트를 4m장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소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요게 카페트를 4m당으로 하려면 뭘 구매해야 되죠? 요걸 사야 되죠. 요걸. 그죠? 왜냐면 이거 6m로 맞추려면 8m로 맞추면 이거 2개 해야 되고요. 얘도 2개로 해야 되는데 얘는 60만 원이고 얘는 50만 원이니까 얘로 해야겠죠. 얘로. 그죠? 그러니까 다형을 선택해야 돼요. 다형. 그죠? 이게 가장 싸니까. 자, 그래서 50만 원 일단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자가 몇 개 필요하냐면 20개가 필요하고 빔 프로젝트가 하나 필요하네요. 빔 프로젝트인데 대형하고 소형인데 가장 싼 거니까 요거 한 개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책상이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한데 2개를 주니까 플러스 1개를 사야 되겠고, 자, 의자는 20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개밖에 안 주니까 18개를 더 추가로 구매해야 되겠고, 빔 프로젝트 1개 구매해야 되겠죠. 주는 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노트북은 3개인데 노트북을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3개를 해야 되겠고, 자, 이때 조심할 게 있는데 조명을 5개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때가 핵심이에요. 잘 보면 조명을 몇 개 받을까요? 조명을 1개를 받나요? 아니죠. 부스 2제곱미터당 1개를 받으니까 4개를 받아요. 왜냐면 8제곱미터짜리 사니까. 그러니까 1개만 더 사면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9,000원이 더 필요하고 54,000원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10,000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세대니까 3만 원이 필요하겠죠? 5천 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계산하면 4만 원에다가 9만 4천 원에다가 14,000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0만 8천 원이 더 필요하겠네요. 10만 8천 원이다. 그래서 60만 8천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빨리 푸는 건 없고 계산을 좀 빨리 해서 딱딱딱 계산해 나가서 하면 되겠죠? 조심할 건 뭐뭐당, 뭐 각각, 뭐뭐씩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핵심이었죠. 여기가. 요거하고 요걸 선택해야 되는 요게 어려운 문제였다 라는 거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코리안 인사팀에서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봅시다. A는 어떻게 되냐면, 자, A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A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을 쓰는 거예요. 그죠? A가 쓰는 거고, B 차장은 9일부터 10일까지 써요. 이렇게. B가 이렇게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C는 12월 이렇게 쓰는 거죠. C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C가. 그죠? 자, 그 다음에 D 주임이 16일부터 19일까지 쓴대요. 이렇게. 주임이 개념이 없네요. 그죠? 4일이나 쓰고. 자, 이사원이 있는데 이사원은 24일부터 26일까지 써요. 조금 눈치가 보였나 봐요. D사원보다는 좀 개념이 있는 거죠. 회사에서 휴가 마음대로 쓰면 욕먹어요. 여러분 회사 가시면 알게 됩니다. 주의 눈치를 많이 둬야 돼요. 자, 그래서 휴가는 4일 이상 써야 되고요. 연결지어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일 미만으로 휴가를 쓰면 다음 주 차주에 금요일에 휴가를 써야 돼요. 얘는 반드시 이때 써야 된다는 거죠. 4일 미만이니까. 그쵸? 2는 이때 써야겠죠. 만약에 2는 4일 미만으로 썼으니까. 자,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휴가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휴가일수가 많은 사람으로 투입됩니다. 자, 중복되면은 직급이 낮은 애가 해야 된대요. 짬이 안 된다고 하나요? 밥이 안 된다고 하나요? 이런 사람도 해야겠죠? 자, 금주와 차주에 휴가를 쓰는 사람은 주말에 근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날이 뭐냐? 아닌 것이에요. 그럼 6일은 근무하죠? 11일도 근무하네요. 그 다음에 20일도 근무할 수 없죠, 이때. 그죠? 이때 B씨가 휴가를 해야 되니까 정답이 되겠죠? 23일 맞고 30일 맞죠? 다 맞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자, 16번 한번 볼까요? 16번을 봤더니 주말에 근무하게 될 사람을 구하래요. 이게 이제 여기가 핵심이죠. 자, 주말에 근무하는 거는 초록색으로 한번 써봅시다. 자, 금주와 차주는 안 된다고 했죠. 금주와 차주. 그러니까 A, B, C는 여기 할 수 없어요. 그럼 D하고 E가 되겠죠. 그런데
휴가 일수가 많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D는 4일 썼고 E는 3일 썼으니까 자, D가 근무를 해야 되겠죠. 자, 이때는 B, C, D가 할 수 없어요. A하고 E가 경함인데 E가 휴가 일수가 적죠. 그러니까 A가 해야겠고 자, 그 다음에 이때 D하고 B, C, E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무조건 해야 되겠고 자, 이때는 E는 못하죠. 뒤에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A, B, C, D가 붙는데 여기 경합이 붙어요. 이때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휴가 일수가 적잖아요. 얘가 4일이고 얘도 4일이에요. 둘 중에 누가 하죠? 직급이 낮은 D가 하겠죠. 그래서 D, A, A, D로 순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근무하게 될 사람은 D, A, A, D가 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되겠죠. 1번.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문제도 좀 복잡합니다. 17번부터 18번까지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보게 되면 일단 그 회의에서 지각하면 안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환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먼저 도착하면 좀 지루하고 하니까 1분당 200원을 지불해야 되고요. 대중교통이 이제 버스, 지하철, 택시가 있어요. 택시가 먼저 나오니까 택시를 한번 봅시다. 택시. 택시가 있고 버스가 있고 자, 지하철이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이 2,000원이고요. 2km당 100m씩 증가하며 100원씩 증가하고 2분의 1분에 갑니다. 2km 1분에 갑니다. 자, 기본 요금이 갈 수 있는 건 2km고요. 자, 지하철은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금은 1,000원이고 무료 환승이 가능하대요. 그 다음에 환승은 버스와 지하철, 버스와 택시 간에만 가능하고 환승할 경우 소요 시간은 2분이고 반드시 내전 과정을 가야 됩니다. 번거로워서 1분당 450원을 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버스, 지하철, 버스, 택시가 있겠죠. 버스, 지하철 조합 그리고 버스 뭐가 있나요? 택시 조합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비용을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자, 일단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길이가 오후 2시에 참석해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0km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2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고 총 10km입니다. 자, 택시로 갈 때 한번 해볼까요? 택시는 기본 요금이 2,000원이죠. 자, 2km까지만 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 8km를 가야 되는데 자, 비용이 얼마냐면 2km당 100원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8km니까 총 400원이 더 추가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도착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용이고 자, 시간은 언제 도착하죠? 얘가 출발은 40분에 했는데 택시는 2km를 가는데 1분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10km니까 5분 만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 남죠? 15분이 남아요. 15분이 남으니까 1분당 200원씩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한가하게 놀려야 돼요. 그러니까 3,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비용이 얼마냐면 계산해보면 5,4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죠? 이거 놀리는 시간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2,400원 더하기 3,000원이 됩니다. 자, 버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버스는 1,000원이에요. 얘도 1,000원이죠. 풀로 간다는 거죠. 자, 버스는 여기 봤더니 버스는 2km를 3분에 가니까 얘는 총 얼마가 걸리죠? 총 10km를 가야 되니까 15분이 걸려요. 그래서 5분이 남죠. 그러니까 200원을 계산하니까 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버스는 2,000원이 납니다. 2,000원. 늦게 가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가보면 가서 좀 뻘쭘하게 있는 게 좀 그랬나 보죠. 뭐. 그렇죠? 자, 지하철 한번 볼게요. 지하철을 봤더니 지하철은 요금이 똑같죠. 그런데 얘는 2km를 2분에 가요. 그러니까 10분 만에 가겠죠. 그러니까 10분이 남고 곱하기 200원이 되니까 3,000원이 들겠죠. 자,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자, 시간이 가장 적게 드는 방안이 뭐냐라고 했어요. 총 비용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될까요? 시간이 가장 적게 되는 건 택시겠죠. 뭐 이렇게 섞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5,400원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비용이 두 번째로 적게 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악마죠. 이렇게 계산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로 적게 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3,000원 지하철 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개가 있잖아요. 버스와 지하철로 가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럼 버스하고 지하철은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1,000원이 발생을 하고 자, 도착 시간이 있는데 일단
버스와 지하철로 가는데 버스와 지하철은 2km마다 정거장이 있고 동일 노선을 운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내정거장은 가야 돼요. 내정거장은. 그죠? 그러면 내정거장이 가니까 8km까지는 버스로 가고 2km는 그죠? 8km는 버스로 가고 2km만 뭘로 가는 거죠? 지하철로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승할 경우 소요 시간은 2분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이때 8km를 가니까 총 시간으로 얼마 걸리죠? 2km당 3분이 걸리니까 12분이 걸리겠죠? 12분. 그 다음에 얘는 2분이 걸리니까 14분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이 2분이 걸리니까 총 얼마 걸리는 거죠? 이쪽으로 와보면 얘는 16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총 16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이 얼마죠? 4분이 남아요. 곱하기 200원이 되는데 문제가 뭐죠? 이렇게 분당 이 갈아타는데 2분이 걸리니까 900원의 요 번거로운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이게 1,900원에다가 800원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2,700원이 되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버스하고 택시예요. 자, 버스는 일단 8km까지 가야 돼요. 1,00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택시는 기본 요금 2,000원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2km만 가면 되니까 더 이상 비용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아타야 되니까 자, 환승할 시간이 2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900원 여기도 똑같이 나오겠죠? 900원이 나오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적게 든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가 1등, 여기 2등이 되겠죠. 택시 타기가 비싸니까. 그래서 버스하고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될 것 같은데 버스하고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버스로 총 얼마 걸렸죠 아까? 12분이 걸리고 자, 그 다음에 환승하는데 2분이 걸리죠. 자, 2km는 1분 만에 갑니다. 여기 택시는. 그쵸? 그러니까 총 17분이 걸려요. 한 15분이 걸리죠. 그렇죠? 15분이 걸리고 그 다음에 5분만큼이 남아요. 그래서 2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900원에다가 3,000원, 2,000원, 3,000원 더하는 거죠. 3,000원. 1,900원 더하기 3,000원이니까 4,900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싼 거 요거, 두 번째가 이거, 세 번째가 이거죠. 요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는 게 낫다더라. 자, 이렇게 문제가 풀리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뒤에 가면 좀 더 자동차 유류비 계산하는 거라든가 연비 계산하는 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도록 하죠. 자,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랬더니 연 감가상각비, 자동차 보험료, 주유 비용이래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구매 비용, 잔존 가치 나누기 운행 가능 기간이죠. 그러니까 예를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잔존 가치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탄다. 그럼 1년에 80만 원씩 줄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요. 블랙박스가 설치되면 10% 할인됩니다. 자, 1리터당 10km를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리터당 10리터가 연비죠. 그래서 연중 내내 1,500원을 쓰게 됩니다. 1리터당.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1,000만 원을 중형차를 한 대 샀고요. 자, 10년 동안 운행 가능하고 종료 시에 잔존 가치가 1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이 잔존 가치가 되고 10년 동안 타니까 900만 원에 10으로 나누니까 90만 원이 이제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900만 원이고 900만 원 10을 나누면 90만 원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운전 경력이 2년 6개월이에요. 여기 있네요. 경력이. 그리고 이게 뭐 샀어요? 중형차죠? 중형차 120만 원이죠? 블랙박스를 달았으니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10%가 할인되니까 여기서 10%면 11을 빼면 되겠죠? 108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108만 원이 됩니다. 되겠죠? 자, 이게 어렵죠? 매달 500km씩 차를 운행해요. 그럼 500km니까 몇 리터를 쓸까요? 몇 리터? 리터당 10km잖아요. 그럼 이걸 리터당 킬로미터니까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10으로 나누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킬로미터당 리터가 되니까 이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10으로 나누면 한 달에 약 50리터를 쓴다. 그 얘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곱하기 1,500원이 되니까 약 7만 5천 원 정도를 쓰겠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안 되죠. 12달이죠. 1년 동안 운행하는 거니까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럼 75만 원에다가 이게 15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90만 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고 2 곱한 거예요. 그냥 빨리. 그래서 9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은 288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럼 풀어볼까요? 20번 문제랑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게 되면 연수인데 이거 되게 굉장히 복잡해요. 한 문제로 나오면 연수 비용은 절대 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국외 여비를 계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일단 여비 기준이 있는데 영수증 첨부 여부예요. 첫 번째. 영수증을 첨부하면은 돈을 더 준다 이런 게 있어요. 첨부 안 하면 안 준다 이런 거랑, 두 번째는 격오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고 위험한 데 가면 위험 수당을 줍니다. 그럼 위험 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자 봅시다. 운임이 있는데 각호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숙박비만이에요. 봤더니 일비, 식비, 숙박비가 있죠. 얘만 2분의 1을 범위 넘지 않는 경우에서 더 줄 수 있다. 그러니까 29만 원 있으면 위험한 거야. 그래서 딴 데로 가. 그래서 거기 좀 안정적인 데 산다. 여기서 13만 5천 원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를 제출해야 돼요. 여기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냐? 해당 지역에 숙박이 없거나 출장 목적지와 거리가 멀거나 또는 이제 안전이 위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갈 일은 없겠지만 중동이라는 데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설 경비 지역이 있는 데로 이동해서 이제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위험하니까. 자,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삭감합니다. 자, 그래서 체재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 얘를 다 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진상이 있네요. 30일을 초과하면 30% 감액, 60%를 초과하면 50%를 감액합니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넘어가가지고 20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A군에 속하는 민영은, A군에 속하는 게 여기죠. 민영이 있는데, 자,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 어디죠? 여기 있죠? 갑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네, 여기. 갑지에 20일간 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20일간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죠? 자, 책정된 숙박비에 상응하는 숙소가 테러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증빙 서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21만 원에다가 29만 원이니까 50만 원이겠죠. 그래서 며칠이에요? 이게 하루치예요. 20일 곱하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정답이 4번입니다. 여긴. 그러니까 이건 좀 간단하죠. 자, 여기 좀 어렵죠. 부연구위원인 여기 있어요. 상혁은 45일간 카메룬으로 업무 출장을 갔습니다. 그럼 카메룬이 어디냐? 여기네요. 그러니까 을지죠, 을지. 여기네, 여기. 이렇게 세 개를 더한 겁니다. 자, 그런데 B군에 속하는 유성은 아르헨티나에 30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B군에 속하는 B군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갔대요. 아르헨티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호주 없고 아르헨티나 없죠? 그러니까는 앞에 가면은 여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얘가 계산해 보면은 B군에 속하니까 아르헨티나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15일은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해 사용을 했다. 유상가 상혁의 출자 비용이 아까 이 출장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일단 상혁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상혁은 45일간 카메룬으로 업무 출장을 갔는데, 카메룬이니까 여기 있지 나오게 되겠죠? 여기 갔는데 45일을 갔어요. 45일. 45일이니까 30일까지는 정상으로 주고 15일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계산하면은 여기 100만 원이고 226만 원이에요. 그럼 30일만큼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약 한 618만 원 정도를 주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일간은 이걸 계산하는 거죠. 15일간은 20만 6천 원 곱하기 15일 곱하기 몇 퍼센트? 30% 감액하니까 0.7만큼을 줘야겠죠. 그렇죠? 계산해 보면은 이게 계산하면은 그냥 뭐 계산해 봅시다. 206 곱하기 15 곱하기 0.7이니까
0.7을 먼저 곱하면은 이게 7, 5, 35, 10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5가 돼요. 그러면은 약 한 10 곱하면 206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 0.5를 곱하니까 0.5를 곱하면 약 얼마가 돼요? 요게 이제 1%, 1이 206이니까 0.5면은 약간 103?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0만 1,000, 6만 3천 원. 그래서 601만 8천 원을 계산하면 834만 3천 원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상역에 대해서만 계산하라고 했죠. 상역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834만 3천 원 여기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2번을 봅시다. 주임연구원인 소라는 자, 주임연구원인 소라예요. 주임연구원인 소라. 주임연구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65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얘는 또 중국에 30일 동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인데 중국인데 남경이에요. 여기 중국이 베이징, 상하이는 갑지고 그 외에는 을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인도로 또 며칠 가요? 인도로 35일을 갑니다. 그래서 인도는 어디나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쪽으로 계산하면 여기 이제 90에다 185만 원이 되죠. 얘는 72에다 142만 원이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게 여기 뭐 특별한 건 없죠. 30일 곱하면은 요게 이제 3, 5, 15, 24, 5, 3일은 3 하니까 3, 8, 24, 3일은 3이니까 555만 원이 나오죠. 얘가 그죠? 555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심할 게 30일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5일은 뭐예요? 감액돼서 나오죠. 그렇죠? 30일 계산하면은 이게 6에다가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06이 되고 30일이니까 3, 4, 12, 18, 그 다음에 3일은 3, 318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318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5일 곱한 다음에 0.7을 곱해야 돼요. 그렇죠? 곱하면은 이게 이제 0에다가 5, 20 한 다음에 5, 4, 20 5일은 5, 71만 원이 되죠. 0.7 곱하니까는 7에다가 49, 49만 7천 원이 되죠. 그래서 전체 계산하면은 555만 원에다가 303만 여기 이제 318만 원이었나요? 318만 원 318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49만 7천 원인데 계산해 보면은 요게 그죠? 30, 60, 95에다가 요게 이제 185에다가 30일 동안 간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계산해 봅시다. 3만 원이니까 3, 5, 15, 3, 8에 24, 555만 원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은 72니까 142에다가 30 곱하면 142만 14만 2천 원 곱하기 30일 그러면 6에다가 3, 4, 12, 3일은 3, 426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49만 7천 원을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만 2천 원 곱하기 5 정상적으로 해볼게요. 14만 곱하기 5에다가 그러면은 71만 원 거기다 0.7을 곱하니까 49만 7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은 9810이 되겠고 497 하니까 70 넘어가니까 3 그래서 1300 여기 1030만 7천 원이 되는 거죠. 1030만 7천 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원래 한 문제였어요. 자 C군에 속하는 영철은 자 C군에 속합니다. 그럼 C군이 여기 있어요. C군에 속하는 영철이 상하이로 갔습니다. 상하이 여기 있죠? 갑지예요. 여기 있습니다. 자, 가게 되는데 숙박비에 해당하는 숙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숙박비 절반을 더 지불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지불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50% 지급해 준다고 그랬죠. 그럼 83만 원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224만 9천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이게 14만 1천 원이고 24만 9천 원을 더하니까 이게 9에다가 339만 원을 주는 거죠. 하루에. 자, 39만 원을 주는 거고 며칠 동안 있었어요?
30일 동안 있었죠? 27에다가 구하니까 1170만 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조심할 건 여기서 증빙을 했으니까 83만 원을 준 거고 합치니까 39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거고 39만 원 곱하기 30일 하니까 339 1170만 원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24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